1차 정상회담 때인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기대치가 이제 많이 높아져서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고 나니까 아이씨 이제 뭐 그렇게 됐지만 어때요? 이거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었던 광경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게 저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 줄탁동시라고 있는데 이 줄자가 어려운 글자예요. 입구자에다가 병줄줄자 써서 간단하지만 줄탁동시는 교학상장이라는 말하고도 또 비슷하게들 써요. 왜 학생이 진보를 이루려면 학생도 노력하고 선생님도 잘 가르쳐야 한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 하는데 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병아리가 부화하는 장면인데요. 병아리가 제대로 부화하려면 안에서 뭐 병아리의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에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연한 부리로 이제 껍질을 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만 갖고는 힘에 붙여요. 그래서 어미닭이 바깥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 부화를 시작하고 2시간인가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은 병아리가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때가 있고 이렇게 안팎에서 힘을 받쳐줘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말고 좋은 방향으로 기운이 모아졌었던 적이 언제인가.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성계 죽고 처음이야. 이성계 죽고 처음이야는 언제 얘기했냐면은 그 98년도 정권 교체됐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해방 이후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렇다 하길래 야 이성계 죽고 처음이야. 변방에서 중심으로 누가 진출했어. 이성계 죽고 처음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성계 죽고 처음이 아니라 이거는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미처 모르는 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역사에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촛불을 일어나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어서 바깥에서 또 이런 우리가 기대 못했죠. 촛불 당장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2017년 내내 2017년 초반에 탄핵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땠어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했죠. 그러고 있다가 2018년 초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평창올림픽 거치고 그 신년사가 나오고 하면서 호전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촛불을 거쳐서 탄핵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그걸 거쳐서 이제 이 정상회담까지 오게 됐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분단 체제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처음은 아니겠죠. 자, 한국전쟁 때 분단 체제를 흔들려고 하다가 한국전쟁이 저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최초로 분단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38선이 이렇게 먹었어요. 미국 애들이 와서 그냥 맨 땅에다가 38 써놓고 거기다가 금 걷어. 그리고 말뚝 박았어요. 저 말뚝 밑에서 애들이 사진 찍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전쟁 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금 80이에요. 이때 8살인데 이때 누가 상상이 했겠습니까? 분단이 얘들이 80이 될 때까지 딱 한 번 더 가로막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그 분단 체제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해체의 과정에 들어슬락 말락하고 있죠. 빨리 밀어서 들여보내고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그 상황입니다. 분단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겠죠.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직격탄 맞았겠죠.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때요? 아이고 젊은 시절 일본 놈들 밑에서 고생하다가 조금 이제 해방돼서 뭐 살라보다 하다가 완전히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 아이들의 자식 세대가 여러분 세대인데 어떻습니까? 편안하셨나요? 분단 한국에서 우리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 지금 또 군대 가서 빡빡 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 분단이라는 게 보면은 5세대 정도를 지금 그 삶을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놨는데 그 분단 체제가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도 우리 송갑석 의원이 뭐 매번 참여하시다가 못 왔다는데 국회 상황이 난리가 아니죠. 자유한국당 애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촛불 직후에 국회 해산 못한 거 참 아쉽죠? 응? 사실은 전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4.19 때도 임기 2년 남은 국회를 해산시켰고 6월 항쟁 때도 1년 반 남은 국회 해산시켰어요. 이번엔 국회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우리가 그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바로 시작하게 되니까 국회 해산을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고 우리 이제 국회에서 절차를 지켜야 하고 뭐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지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요새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있죠. 나경원이가 막 뿜뿜 귀염 뿜뿜 하면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전쟁 이후에요. 수구 세력이 지금보다 약해진 적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걔네가 맨 바닥을 쳤다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런데 걔네 물 바깥으로 나가려면 지들이 헤엄쳐서 나가야 하는데 어때요? 헤엄쳐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정치를 볼 때 늘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 편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정권 내놓을 것 같아. 그런데 저쪽이 하는 걸 보면 안심이 돼요. 정권 뺏길 일 없죠. 우리가 정말 헌납하지 않는 한 저쪽 사실 너무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죠. 우리가 잠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국민들이 촛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6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2018년 지방선거하고 분위기가 또 달라졌잖아요. 그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여기 아까도 여쭤보니까 시의원 23분 중에서 22분이 민주당이라니까 촛불의 그 힘을 다 민주당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대중들은 정부 제대로 뭐 좀 한번 해봐 하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점점 빠지게 됐죠. 그 지지율 빠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올바르게 내놔야 하는데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공무원들 그 관료들한테 눈치 봐갖고 관료들이 만든 정책을 갖다 하면 지지율이 더 빠지게 돼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싸움은 내년 총선이고 내년 총선에서 의회를 만들어서 그 2, 3년 사이에 그 개혁을 제대로 해야. 자, 이 좋은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장이 섰어요. 이 좋은 기회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 없는 기회가 섰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 되는데 특히 누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자꾸 강조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는지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줄탁동시에 반대말로 쓸 수 있는 게 엇박자 같아요. 우리 근현대사에서 엇박자 난 것만 몇 개 기억나는 대로 그냥 뽑아봤습니다. 우리 80년대에 참 여기 치열하게도 살았고, 뭐, 아까도 80년대 얘기하면서 뭐, 그때 뭐, 김일성 얘기도 하고, 뭐, 그 당시에 또 젊은이들 사회주의도 많이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좀 지금하고 달라서 사회주의에 굉장히 많이 끌렸었죠. 그리고 이 모순덩어리 한국을 한 방에 일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어때요?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사회주의 공부할 수도 없고, 책도 마음대로 못 나오던 시절 아니에요. 저 글자 다 뭉개진 거 복사해갖고 희미하게 이제 사회주의 원전이라고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돌려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다가 우리가 6월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이 반공 극우 독재에서 다 민주화가 됐죠. 그런데 우리 민주화는 달라요. 우리가
처제 지났을지 모르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 분단국가잖아요. 분단국가에서 냉전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6월 항쟁을 만든 겁니다. 우리도 독해요. 우리도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힘을 만들어낸 원천은 저는 광주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갖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정말 80년대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런 치열하게 싸우는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6월 항쟁 이후에 사회주의 책을 출판사들이 마음껏 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가에 막시스트 경제학, 사회주의 혁명이론 그런 강좌가 생겨서 막 공부를 시작했는데 챕터 1, 챕터 2, 1장, 2장을 공부했더니 사회주의가 무너지네요. 이때 젊은이들이 입은 충격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곤충이 이렇게 가다가 더듬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회한과 방황과 뭐 좌절과. 그런데 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군사 독재하고 싸웠을 뿐인데, 그리고 드디어 사회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사회주의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형편없는 엇박자가 80년대에 나버렸어요. 그 다음 엇박자 또 난 게 뭐냐면 94년이에요. 역사가 다이나믹해요. 몇 해 안 지나서 94년도에 이때 진짜 전쟁 위기였습니다. 2017년 말에는 아직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도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이때는 폭격 날짜를 받아놨었잖아요. 폭격 날짜 받아놓은 상태에서 카터가 야, 클린턴 행정부였으니까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야 근데 이게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미군 사망만 40만이에요. 민간인까지 치면 300만 400만 죽는 거예요. 이거 희생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김일성을 한번 만나볼게 하고 제안을 했고 김일성도 한번 영감 한번 와보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도 한번 가보쇼.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런데 만나보니까 얘기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서방 세계의 지도자가 김일성을 최초로 만난 겁니다. 주요 지도자로서. 호지민, 베트남의 호지민은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언어가 되는 나라예요. 또 호지민 자신도 뭐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제 서방 세계하고 그 가깝게 지낸 그게 있는데 김일성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죠. 김일성은 만주 쫙 산골에서 활동을 했죠. 처음 만났는데 이게 너무 잘 됐어요. 내 소원은 인민들 배불리 먹이는 건데 핵무기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배불리 먹이는 거 아니다.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우리가 핵에 매달 필요 없다. 우리 핵무기 핵시설 당장이라도 해체하겠다. 했더니 폭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진해서 해체하겠다는데. 그래서 폭격을 중지하고 그러면은 그 조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합시다. 근데 조미 관계 개선을 하려면 남북 화해를 먼저 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소. 그렇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카터의 중재하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됐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서거한 거예요. 정말 참 이때 했었으면은 아주 통 크게 협상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인민군이 너무 슬퍼서 인민군 지휘관들이 너무 슬퍼서 중무장을 하고 남쪽으로 쳐들어올까 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있죠. 예컨대 실미도 부대 한번 떠올려보세요. 2018년도에도 우리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국방부에서 우리 참수부대 운영하고 있어. 참수부대라는 게 뭐예요? 북에 가서 김정은 뭐가지 따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쪽이 참수부대 운영하고 있으면 북쪽 애들은 그 비슷한 부대 운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쪽에 참수부대가 들어와서 북쪽 지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 그러면 전쟁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갖다 주면 대통령이 이 매뉴얼을 왜 지금 갖고 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김영삼이가 머리가 나빠요.
김영삼이 머리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운이 더럽게 나쁜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뭐가 있었냐면 전남대, 우리 전남대 친구들이 좀 약간 오버했던 것 같아요. 김일성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하면은 너무 많이 나갔죠. 그렇지만 당시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뭘 해야 합니까? 당연히 특사를 파견해서 조문을 해야 할 상황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정상회담이 불가피하게 연기됐지만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을 때 빨리 통보해 주시오. 그게 김일성 주석의 유훈 아니요.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하게 되면은 김정일이 나올 텐데 첫 인사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님 장례 잘 모셨습니까? 그 인사부터 해야 할 판인데. 클린턴이 폭격하겠다고 그랬다가 김일성 죽었고 나니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극우파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떠들어댔죠.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했어. It's diplomacy. 짜샤, 외교란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분향소를 그냥 가서 그냥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애들은 기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와서 그 상갓집을 때려부셨다고 쳐봐요. 그런 놈하고 상종을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김영삼 정권을 인간 말종으로 치고 진짜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저기하고는 상대 안 해. 그래서 그때 김영삼이 상황 관리를 잘 했었으면은 우리 노벨 평화상 기념 여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 못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마산이나 부산에 김영삼 컨벤션 센터가 이따만하게 들었겠죠. 노벨 평화상 김영삼한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보짓을 한 거죠. 근데 그냥 개인 바보짓이 아니라 우리 민족한테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때는 남북대화 꿈도 못 꿨고,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남북대화가 되는데 IMF 위원이게 집권을 했으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죠. 우리가 뭐 집에 불 나는다 밖에 나가서 회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가 겨우 불을 끄고 회담이 된 게 2000년입니다. 98년에 집권을 했는데 불을 빨리 끈 거죠. 그래도 그때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잘 됐어요. 그러더니 이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을 했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또 쨍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클린턴이 가기로 했어요. 아주 대화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땐 북한 애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클린턴을 무조건 오게 했어야 하는데 조금 의전 관계를 얘기하다가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은 그때 이북 애들이 고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부시가 당선됐잖아요. 이게 말 많고 탈 많은 선거죠.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얘기되는 고어가 실제 유권자들의 표는 더 많이 얻어갔는데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 때문에 부시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개표 부정으로 말썽이 있었던 플로리다는 부시 동생이 주지사에 있었고 옥신각신하다가 하여튼 부시가 당선된 걸로 확정을 됐는데 그랬더니 ABC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Anything but 클린턴. 클린턴이 한 것 빼놓고는 다 좋아. 그래서 클린턴이 한 정책을 다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북한 못 가. 그러더니 악의 축. 그래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얼어붙으니까 남북 관계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의 힘이라는 게 한국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 당시에 부시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 한국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들인데 미국이 꽉 막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부시 언제 끝나나. 부시가 또 장기 집권을 한 건 아니죠. 8년을 집권하고 이제 오바마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이게 열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명박근혜. 엇박자 제대로 나는 거죠. 계속 엇박자 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게 촛불이에요. 2016년 촛불을 할 때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달달 떨면서 야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까? 아이 설마 아니 힐러리가 이기겠지.
미국의 주요 언론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아저씨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북 애들은 우리보다 미국을 더 잘 읽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의 미국 유학생,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미 관계 특수하다고 하는데 실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북 애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싸우니까. 목숨 걸고 싸우니까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한 얘기가 예, 힐러리가 당선됐으면 남편이 못한 걸 그냥 이어받았을 텐데 트럼프가 당선돼서 큰일 났다 하면서도 저 사람이 워낙 또라이니까 혹시 헷가닥해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무슨 회담할 좀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진짜 그런 방식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류는 어때요? 1차 정상회담 끝나고 났을 때 미국 언론은 어때요? 다 묻어뜯는다고 얘기했죠. 이번에 왜 노딜을 했겠습니까? 미국의 그 코언 청문회 하면서 하니까 웬만한 성과를 내갖고는 언론에 그냥 묻혀버리니까 트럼프는 또 그 일종의 특종 관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성과 갖고는 뭐 언론 주목 못 받으니까 아예 노딜을 시켜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깨진 거 아니죠. 북한도 볼튼이니 뭐 그 참모들한테는 멍청하다느니 뭐 그 얼간이라느니 뭐 그러고 있지만 트럼프한테는 비난을 안 해요. 그리고 트럼프도 지갑 한 개 놓고서 김정은한테는 뭐 우리 관계 좋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빨리 되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닉슨이 제가 어렸을 때 닉슨이 제가 국민학생 때 국민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수교는 언제 됐냐면 제가 대학생 되고 난 다음에 수교가 됐어요. 만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중국 간에 특별한 어떤 뭐 핵무기 같은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대탕트 시기에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내기 위해서 중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할 때였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 관계, 조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는 아주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난관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우선 미국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내의 수구 세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내년 총선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서 잘 가야 할 것 같습니다.